안녕하세요. 창천미팅룸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 보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상당수의 경우 처벌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형이 나오는 사안인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는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또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얼마나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그 역량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 있어서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그 피고인의 모습에 피고인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끝까지 나는 합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피고인의 처벌만을 고수할 거야, 이런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형사합의가 양형사유로서 만약에 100점짜리 조치라고 한다면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약 한 80점 정도 되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탁이라는 것은요,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쓰이는 절차입니다. 나는 지금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면 정말 돈을 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면 법원에다가 해당 돈을 맡겨둡니다. 이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그냥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줬다 셈 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법원에 공탁된 대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양형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도 피고인이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하죠. 제가 지금 공탁을 하고 싶으니까 그 피해자의 정보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법원이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먼저 법원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겠느냐라고 이제 법원이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형사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20년 12월 8일, 즉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공탁법이 개정을 돼서 형사공탁 특례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설 조항의 시행일이 바로 최근인 2022년 12월 9일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조항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형사공탁의 특례 조항.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탁법 개정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탁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창천미팅룸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